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텐의 여상우라고 하고요. 이번에 제가 발표드릴 주제는 그 엔비디아 NPS라는 GPU 분할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컨테이너 레벨로 확장하는 NPS 플로우라는 기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GPU 분할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장에서는 이 GPU 분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기존의 쿠버네티스에서 활용하는 그 일반적인 GPU 분할 기술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나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는 그 분할 기술 중에 하나인 NP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의 장점 그리고 한계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NPS 플로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NPS 플로어에 대한 간단한 검증 실험을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퓨처워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왜 GPU를 분할해야 될까요? 일단은 GPU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뭐 클라우드에서 이게 지금 H200을 200 곱하기 8장을 빌릴 때의 가격이거든요. 보통 12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당 가격으로 보면은 또 싸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달의 가격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면 7,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저희가 구매를 하려면은 5억 원 정도 든다고 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가격을 지불하려고 해도 잘 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5억이라는 거를 또 제가 돈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이게 얼마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가지고 또 클로드한테 물어봤어요. 네, 클로드한테 물어보면 일단은 아파트 하나는 살 수 있고 그냥 가장 흥미로운 게 커피 가격인데 커피를 125만 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게 되면은 매일 3잔씩 마셔도 1000년 동안 마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 GPU가 너무 비싼데 저희가 이 GPU에다가 작업을 할당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이 GPU 자원을 온전히 활용할 수 못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케이스는 어떤 싱글 GPU에서의 학습과 추론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단위 GPU에서 뭐 학습이나 추론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로 GPU 활용률이 저하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 전처리로 인해서 GPU 활용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추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배치 크기라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입력 데이터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이런 실시간성이 중요한 추론 서비스에서는 이 배치 크기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어떤 GPU 활용률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SM 활용률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SM이라는 거는 일종의 GPU에서의 뭐 공간 연산 자원의 공간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GPU가 SM 100개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50%의 SM 활용률이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 작업은 50개의 SM만 활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딥러닝 모델의 GPU 활용률인데 추론을 돌릴 때는 웬만한 경우에는 또 GPU 활용률이 굉장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버트 라지 같은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 테스트를 돌리는 GPU가 V100 같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요즘 GPU 또 비교를 하면은 V100이 또 성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높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반면에 학습과 같은 경우에도 뭐 추론과 비교할 때는 GPU 활용률이 상당히 높지만 이렇게 또 GPU를 온전히 다 쓰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GPU를 여러 작업이 나눠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저희는 이 노코런과 코런 케이스로 나눠서 이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노코런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이전 작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음 작업이 실행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코런과 같은 케이스는 두 작업이 하나의 GPU에서 동시에 시작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론 작업 여기 왼쪽에 보시는 표와 같이 추론 작업을 I1, I2 두 개의 작업 그리고 학습과 같은 경우는 T1, T2 두 개의 작업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시키는 노코런과 동시에 실행시키는 코런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실제로 추론과 같은 경우는 빨간색
바거든요. 네, 빨간색 바에서 보시듯이 처리 시간이 33%가 감소가 되고 학습과 같은 케이스에서도 처리 시간이 38%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GPU를 여러 작업이 공유하거나 분할해서 쓰게 되면은 학습 처리 시간이 감소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또는 아까 노커런에서 GPU 하나의 GPU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렸던 게 반대로 각각의 작업이 하나씩 작업 GPU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돌렸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작업에서 하나의 GPU의 합순이다 보니까 필요 자원이 또 감소되는 그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GPU 클러스터의 비용이 절감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왜 GPU 분할에 대해서 왜 GPU 분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존의 쿠버네티스에서 쓰이는 GPU 분할 기술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타임 슬라이싱 그리고 MIG, MPS가 있는데요. 일단은 타임 슬라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분할 기술이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게 각각의 GPU 프로세스가 시분할을 통해서 서로 막 공유는 할 수 있긴 한데 그 분할의 수치를 정의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GPU 하나에다가 저희가 뭐 학습 작업을 실행시키고 추론 작업을 실행시켰다고 할 때 학습 작업의 연산 자원 활용률이 높으니까 학습 작업에 80을 할당하고 추론 작업에 20을 할당하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타임 슬라이싱을 할 때는 그러한 정책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타임 슬라이싱을 쓰는 경우에는 자원 제한 설정이 불필요한 프로토타입과 같은 경우에만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본격적인 뭐 분할 기술은 이렇게 보시는 MIG와 M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식회사 텐이고 AI 펍이라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AI 펍이라는 플랫폼에서는 이 MIG와 MPS에 대해서 직관적인 UI와 그리고 간편한 정책 설정을 통해서 클러스터의 모든 GPU를 되게 간편한 설정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인프라 개발자이기도 하지만 그 실험을 위해서 저 테스트를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딥러닝 테스트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설정 같은 게 상당히 많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MIG하고 MPS를 또 살짝 비교를 해볼 텐데 MIG는 전용 연산과 메모리와 그리고 메모리 대역폭을 할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분할을 하게 되면 예측 가능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능이 중요한 경우에 많이 쓰이게 됩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이 MIG라는 기술을 지원하는 GPU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말하는 데이터 센터 GPU에서 많이 지원을 하게 되고 L40과 같은 또 GPU에서는 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반면에 MP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연한 자원 분할이 가능합니다. 최대 100분할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장점으로 또 모든 GPU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이 MPS 플로우니까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또 이 MPS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MPS라는 게 뭘까요? 일단은 MPS는 각 프로세스의 공간 자원과 최대 할당 가능한 메모리 크기를 제한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그 MPS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MPS가 수행하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각각의 프로세스가 생성하는 GPU 컨텍스트를 하나로 통합하는 단계가 있고 그 컨텍스트를 통합하는 GPU 서버에서 최대 할당 가능한 SN 크기와 그리고 최대 메모리 할당량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SM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산 자원의 활용 공간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M을 50% 할당하면은 실제로 그 GPU가 가지고 있는 100개의 SM 중에서 50%밖에 못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보여드린 것 중에 MIG하고 또 비교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MPS가 과연 MIG보다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 물론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해드렸지만 MPS가 가지는 MIG하고 비교할 때 최대 장점은 유연한 자원 할당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일단은 MIG는 7분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MPS는 100분할이 가능해요. 여기 보시는 게 MIG의 프로파일인데요. 또 재밌는 게 7분할이 가능하지만 또
또 7개 중에서 5개와 6개는 또 할당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또 프로파일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5나 6 같은 거는 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일부 GPU 자원을 공유한다는 게 MPS의 그러한 특징이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특정한 경우에선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PS를 쓰는 경우에는 MPS로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MIG보다 성능이 좋은 경우가 존재하는데 추론과 같은 경우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PS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럼 저희가 그 컨테이너 환경에서 그러면 MPS를 쓰면 되지 왜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일단은 MPS는 프로세스 레벨의 분할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자원을 할당한 컨테이너에서 할당 자원의 초과 점유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그 사례인데 저희가 만약에 이 컨테이너에다가 50%의 연산 자원을 MPS를 통해서 할당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작업을 하나 실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원을 초과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업이 그 컨테이너 내에서 여러 개가 실행될 때는 할당된 자원을 너무나도 쉽게 초과 점유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할당했던 것보다 뭐 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되게 이득이긴 한데 이게 저희는 일단 쿠버네티스의 시스템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저희가 GPU를 자원 분할을 할 때 SLA를 보장할 수 없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이 MPS에서 분할 기술 자체는 이미 구현된 상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할을 또 구현하는 것은 또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세스 레벨의 MPS라는 기술을 컨테이너 레벨로 확장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또 별도로 분할 기술을 구현하지 않아도 되니까 해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레벨로 확장하는 방식은 저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 직렬화라는 방식을 했는데 이 프로세스 직렬화라는 것은 모든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는 쿠다 커널의 실행을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세스 직렬화라는 기술을 어떻게 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방식을 했어요. 쿠다 드라이버 API 후킹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로 GPU를 분할하는 방식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다 드라이버 API 후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거는 그 AD 프리로드를 통해서 쿠다 런타임에서 호출하는 쿠다 드라이버 API를 가로채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쿠다 런타임이 있고 쿠다 런타임이 쿠다 드라이버를 호출하는 그 구간이 있는데 저희의 MPS 플로우는 이 사이를 가로채서 어떤 커널의 실행을 제어할 수 있는 로직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일단 위에 보시는 쿠다 어플리케이션이 저희가 많이 쓰이는 게 뭐 파이터치가 있고 VLM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추가적인 수정이 불필요해요. 재컴파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할 기술에는. 근데 이러한 방식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재컴파일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쿠다 12 버전 이상의 모든 GPU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사용자가 뭐 이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더라도 뭐 사용자 레벨에서 코드를 추가적으로 수정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어는 시스템 레벨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MPS 플로우의 간단한 구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 주황색 박스에 있는 쿠다 드라이버 API가 저희가 만든 MPS 플로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MPS 플로우는 커널 제출 요청이 들어오면은 여기 커널 제출 후기에 의해서 커널 제출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컨텍스트에서 쿠다 커널 제출 권한이 없게 되면은 직렬화 큐에서 자신이 권한을 할당을 대기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이 컨텍스트가 권한을 할당받은 이후에야 커널이 제출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항상 하나의 C 구간에서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커널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아까 보셨던 그 초과 점유와 같은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세 가지 검증을 한번 해봤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해봤는데, 일단은 이 쿠다 드라이버 API 후킹이 가지는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이 기술은 그러니까 모든 쿠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항상 상시적으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NPS 플로우는 항상 추가적인 부하를 야기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 발생되는 이 부하가 상당히 낮아야 됩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쓰려면. 두 번째로, 실제로 저희가 구성한 프로세스 직렬화라는 로직이 초과 자원 점유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되고, 프로세스 직렬화라는 과정이 직렬화로 인해 증가되는 처리 시간 외에 로직으로 인한 추가 부하를 일으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자면, API 후킹 부하 분석을 했는데 뭐 이러한 실험 모델과 실험 디바이스는 이런 식으로 했고요. 네 가지 디바이스. 그리고 실험 내용은 중요한 게, 기존에 그냥 NPS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경우하고 이 NPS 플로우로 통한 그 API 후킹이 적용된 경우에 실행 시간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그 연산 자원은 20%만 해당한 경우인데, 여기 보시는 이 가장 위에 올라간 케이스가 욜로 V7을 배지 크기 8로 돌리고 A100 GPU에서 돌린 케이스예요. 근데 이 케이스가 2.16%고요. 이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케이스에서는 0.5% 정도의 부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후킹 부하가 매우 낮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과 자원 점유를 방지하는 것인데, 이거는 아까 보셨던 그 초과 점유가 발생했던 그 그래프 있잖아요. 그 그래프에서 실행됐던 그 작업을 똑같이 실행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 작업을 또 똑같이 3개를 실행시켰는데, 작업 하나를 실행시켰던 경우와 거의 비슷한 연산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는 이 초록색 선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과 유사하게 45%의 자원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직렬화의 부하를 비교한 경우인데, 저희는 이거를 그 프로세스 직렬화를 통해서 예상되는 실행 시간과 그 실제 실행 시간을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프로세스 직렬화를 통해서 예상되는 처리 시간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세스 하나를 실행시켰을 때 실행 시간이 10초였을 때, 그 프로세스 2개를 실행시킬 때 20초, 그리고 프로세스 3개를 실행시켰을 때 30초, 그런 식으로 프로세스 숫자에 따라 늘어나는 게 예상되는 처리 부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저희는 이걸 약간 정규화를 시켰거든요. 프로세스를 하나 돌렸을 때 처리 시간을 1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얼만큼 프로세스 숫자에 따라서 처리 시간이 얼만큼 늘어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니까 실제로 예상되는 처리 시간과 거의 같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상되는 처리 시간은 프로세스 2개에서는 2배, 그리고 프로세스 3개에서는 3배. 그래서 거의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NPS라는 기술을 컨테이너 레벨의 분할 기술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두 가지의 퓨처워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엔비디아 NPS라는 기술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NPS가 활성화되고 나면은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그 아까 보여드렸던 NPS 서버에서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프로세스나 컨테이너 레벨의 그 GPU 유틸라이제이션을 확인할 수 없는데, 저희는 그 한계를 약간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별도의 모니터링 부하는 없고요. NPS가 활성화되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처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프로세스 직렬화 같은 경우에는 C분할이거든요. 이게 시간에 따라서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내에서 어떤 프로세스가 연산 자원을 덜 쓰는 경우에는 이게 GPU를 효율적으로 못 쓸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완전 공간 분할과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에서 여러 컨텍스트가 동시에 커널을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리 성능이 증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서 메모리 분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해 드리진 않았는데,
일단 메모리 분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로 약간 찾아보시면은 이미 좋은 오픈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쿠다 드라이버 API 후킹을 통해서 메모리 분할을 제어하는 방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찾아보시면은 이 어떤 분할 기술을 설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메일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QR 코드 찍으시면은 제 메일이 나와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 장만 질문의 네.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시간이 시간 딱 맞춰 주셔가지고 아주 여유로운 줬는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MPS 방식이 실제 어떤 사례에 적합한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추론의 경우 메모리의 한계로 그렇게 다수의 인스톨을 쓰기 어려워서 어떤 경우가 적합한지 잘 안 떠오릅니다. 뭐 이런 질문이 있네요. MPS 방식이 가장 효과가 있는 케이스는 물론 메모리 한계로 메모리 한계라는 게 결국에는 이 한계 때문에 프로세스를 띄울 수 없는 케이스가 많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나요? 네,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면은 예,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한데 보통 MPS가 주로 활용되는 케이스도 추론이 맞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연산량이 작은 추론을 어떻게 하나의 GPU에서 멀티 서빙할 때 MPS가 가장 장점을 가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이 계속 마지막이라서 올라오고 있는데 마이크를 이걸 쓰시겠어요? 듣는 게 아까도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저 어떤 거 하나 찍을까요? 제가 노트북 근처에 있어야 돼가 죄송합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쿠다 드라이버 API 후킹이 제 컴파일이 필요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프로세스 직렬화를 시키려면 별도의 코드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넣는 건가요? 예, 이렇게 좀. 아니요, 코드 작성이 불필요하고요. 이 코드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코드를? 근데 유저 레벨의 코드는 수정이 불필요하고 쿠다 드라이버 API 후킹만 하면은 프로세스 직렬화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거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오버헤드. MPS에서 분할의 개수가 증가할 때 오버헤드 증가율도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최적화된 분할의 개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분할의 이거는 분할의 개수라는 게 그 마지막 실험에서 보여드린 그 프로세스 직렬화에서의 분할의 개수인가요? 아니면은 MPS 분할 개수? 분할. 네. 네. 네, 약간씩 좀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로직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추가적인 부하가 발견을 했으니까 이 부하를 좀 더 최적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가 맞다면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프로세스 숫자를 늘려서 부하가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